자, 오늘은 4월 3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제74주년 이 4.3 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 2월 제가 이곳을 찾았을 때 눈보라가 쳤습니다. 오늘 보니 제주 곳곳에 동백꽃과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봄이 피어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제주도를 찾은 데 대해서 굉장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이유가 이 보수 정권에서 이 대통령이나 당선인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참석한 적이 없는 행사에 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목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의 이 행보, 제주도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님? 그러니까 윤 당선인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당선이 됐지만 어떤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이념이나 어떤 진영에서 좀 벗어난 상당히 좀 자유로운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4.3 기념식에 이 현직 대통령 또는 그 당선자가 참석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와 그 4.3 그 희생자 유가족들 사이에서 좀 이견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사의 아픈 역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 차기 대통령 당선자로서 이 기념식에 참석함으로써 그 희생자들의 어떤 넋을 위로하겠다. 상당히 좀 실용적인 어떤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는 윤석열 당선인뿐 아니라 박범계 장관도 참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인연인지 악연인지 참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먼저 그 둘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니 이 사건이 동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윤석열 정의는 너무나 우리 윤석열 총장을 사랑하는 어린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전체 사건에 대한 지휘 배제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특정인을 겨냥한 지휘 회복이라고 그런 뉘앙스의 기사가 나오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네, 지금 봤지만 두 사람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같이 봤고 사실 그 앞서서는 이제 박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한테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때도 있었고요.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사지휘권 폐지, 윤 당선인의 공약을 두고 마찰을 빚어서 이 업무보고, 법무부의 업무보고가 연기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정치에서는 사람 간의 관계가 정말 극적으로 바뀌죠. 대표적인 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두 분이 신구 정권 전현직 대통령으로 만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윤석열, 박범계 두 분의 관계도 굉장히 좀 이채롭죠. 사법연수원 동기고 박근혜 정권에서 윤석열 검사가 어려웠을 때 형렬이 형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지원을 해줬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으로 맞서는 관계가 되고 이제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은 박범계 장관은 국회로 들어가서 네. 돌아가서 아무래도 또 이제 야당의 일원으로서 대윤석열 정부 투쟁에 앞장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안타깝게도 박범계 장관은 지금 좀 넘어야 될 몇 가지 산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선 패스트트랙 당시에 이제 당시 야당 보좌관 해도록 했던 사건으로 지금 네.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최근에 시민단체로부터 몇 가지 고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대선 당시에 카톡방에 참여한 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았다. 그 당의 어떤 대선 전략을 짜는 그 방에서 왜 그렇습니다. 들어갔느냐,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들이 그렇습니다. 야권에서 일었었죠. 지적만 이른 게 아니라 실제로 시민단체에서 고발해서 수사 중이고 또 한동훈 검사의 무혐의를 막으려고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려 한 거 아니냐, 이 혐의에 대해서도 지금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수사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우리 홍 앵커가 얘기한 대로 가장 이제 최근에 논점이 됐던 것은 이제 수사지휘권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이 문제는
설사 앞으로의 야당이 법으로 그 막는다 하더라도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돼서 누군가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네. 법이 개정되든 개정되지 않든 윤석열 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그 검찰에 대한 수사권 지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법무부 장관은 거기에 따라서 법과 관계없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박범계 장관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서 어떤 일화가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취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기사가 나오면 오늘 저희 메인 뉴스에서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당선인과 관련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인수위 관련된 얘기 나누는데요. 지금 인수위 관계자 제가 몇 명 만나보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지지율이 조금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향후 5년 직무수행 전망에 대해서 물었는데 55 잘할 것 같다 이렇게 기대하는 게 55입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임 정권들은 시작하기 전에 한 70%에서 80% 선에 어떤 잘할 것 같다는 기대치를 받긴 했는데 조금 낮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새로 바뀐 대통령의 기대치가 55%다. 단 한 번도 없던 사례죠. 뭐 이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청와대라고 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목표는 좋았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방식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방식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국민들이 소위 말해서 직진 리더십 뭐 이거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갖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소통을 위한 변화였는데 그 과정이 불통이다 보니 국민들이 여소야대에서 과연 조용히 지나갈 수 있겠느냐, 기대만큼 개혁이 되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네. 55%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요. 네. 이게 생각보다 길게 가고 있습니다. 55%를 넘어서서 최소 70%에 다가서는 그런 국정 초반의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동력을 좀 돌파구를 딱히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론은 선거를 통해서 이걸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선거. 네. 그렇죠. 그러면은 6월 1일 지방선거에다가 올인해야 되고 그러면 지난 대선 때부터 지방선거 때까지 소위 말해서 여야의 정치적 대결이 더 강화되는 수순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간에 국민들도 좀 숨을 쉬어야 되는데 대선이 아직까지 안 끝난 분위기란 이번 말이에요. 6월 1일 지방선거를 대선의 어떤 결선 투표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국정 초반의 동력, 리더십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 좀 국정 동력을 찾을 수 있는 모멘텀을 인수위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지지율이 전 정권보다는 시작 단계에서는 다소 낮은 상황에서 윤 당선이 유독 이제 통합, 협치 이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약속했듯이 참석을 보수 정권에서 처음으로 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이 행사 참석 과정에서는 공군 2호기를 탑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예요. 당선인 신분으로 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는 어느 정도는 신뢰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소통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윤 당선인도 적극적으로 더 화답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기자실을 찾아서 소통하는 모습 보였던 영상 저희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청사 마련해서 가면은 내가 하루 그 구내 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감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먹읍시다. 제일 그래도 기자실에 자주 가신 분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인데 5년 임기 동안에 100회 이상을 가셨더라고요. 나도 가급적 우리 기자분들 좀 자주 보려고. 네, 이제 기자실을 찾아서 뭐 다 함께 김치찌개도 끓여서 먹자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랬어요, 차장.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낮은 기대감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거를 돌파할 윤 당선인만의 돌파구는 뭐라고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인상은 조금 뭐랄까요, 좀 국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의 뜻은
어떤 일을 해서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는데 윤 당선인 측에서 내놓은 것은 어디에서 일할 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권력과 좀 이 갈등 양상을 빚었기 때문에 첫인상은 약간 구긴 측면이 있는데 네. 저는 아직도 만회할 기회와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첫 단추가 오늘 오후 3시에 있는 이 그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이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팀을 어떻게 꾸리느냐. 그리고 국민이 인정할 만한 그 능력 있는 팀을 꾸리고 그 팀에서 준비한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을 한다라면 지금의 낮은 지지율을 충분히 만회할 시간과 기회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위원님 지금 보면은 인수위 이 관계자들 요즘 제가 좀 취재를 좀 해보면 이 아까 지지율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하는 측면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지지율이 진짜 정부가 출범하고 5월 10일 이후에는 어떤 기대감으로 바뀔 것, 반전될 것이다. 이렇게 좀 희망 섞인 뭐 메시지를 내놓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 지지율이 이제 이렇게 높지 않은 건 한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일단 대선에서 0.73%라고 역대 가장 그 적은 표차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제 현재 여당에서는 흔쾌히 대선 결과에 승복하기보다는 젖잘싸 네.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다 그게 바로 6일 지방선거와 그 연결돼 가지고 어떤 이제 진영 간의 어떤 그 대결 구도는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상황에서 발전한 거고 이렇게 된 거고 특히 이제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그 용산 그 집무실 이전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아니 청와대 이전을 왜 해 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청와대 이전은 뭐 좋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게 하고 네. 좀 절차를 안 갖춰서 하느냐. 이게 이제 조금 들여다보는 즉 심층적인 여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론에 대해서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조응을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조금은 이제 그런 절차로 가고 있어요. 뭐냐면 첫째, 만약에 이제 그 문재인 청와대에서 예산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하면은 인수위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두십시오. 우리가 5월 10일 돼서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계속 그 예산안을 따로 올려서 보내고 그래서 그 문재인 정권과 절차를 갖춰가면서 계속 협의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 또 하나는 기왕에 5월 10일 날 지금 집무실 이전이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네. 약간 늦어지면 오히려 약간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 같은 거를 한 번에서 두 번, 세 번 정도 해서 지금 현재 그 민주당 의견까지 수렴을 해서 절차를 갖춰 나간다면은 많은 분들이 뭐 고개를 끄덕일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셋째 5월 10일 전면은 안 되겠지만 녹지원 상춘제부터 시작해서 5월 안에 지금 628년 동안 대한민국의 권력의 핵심적이었던 자리가 우리 국민에게 공개가 되고 또 진짜 권력자인 국민에게 돌려주게 된다면은 거기에서 많은 여론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얘기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4월 5일 모레죠. 이 국무회의에서 뭐 예비비가 타결될 수도 있다,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 오늘 오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 중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으로 요즘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자, 옷값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